요즘 극장가엔 마탱이가 간 영화들이 많이 걸리고 있죠. 근데 그걸 당당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홍보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병맛 공포 영화를 자처하는 작품 사유리. 이거 제 채널에 너무 어울리는 영화잖아요. 부천 국제영화제 때부터 궁금했던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딱 개봉을 해줬습니다. 얼른 보고 온 저의 짧은 감상평은 이거 왜 좋지? 왜 좋냐? 오늘은 스포일러까지 다 담겨있는 스토리텔링 리뷰니까요. 결말의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딱 챕터 4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발 다 봐줘. 자, 지금부터 제가 왜 이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지, 환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영화는 챕터 4부터가 의식의 흐름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뻔해요. 이야기는 어떤 집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 엄마가 슬픈 눈으로 밥을 챙겨온 걸로 봐선 이거 딱 그거네. 일본의 사회적 문제 히키코모리, 은둔형 페인인지 뭔지 그거 같은데 저기 가끔은 다 같이 밥을 먹지 않겠니? 그러니까 냅다 문을 차버리는 히키코모리, 가로 열고 추측, 가로 닫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이 좀 개판이에요. 아무 관심도 없이 자기 밥만 먹는 아빠, 소파에서 만화책이나 읽는 동생. 다시 시점은 바뀌어 방 안의 상황을 비춰주는데 그 안에 있었던 건 거구예. 이게 애야 어른이야? 일단 남자야 여자야? 씻지 않아 더러워진 몸과 옷, 방 안을 가득 메운 쓰레기까지. 저기 엄마가 부탁할게. 우리 다시 원래 가족으로 돌아가면.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뭐야? 거구의 아이의 손에 빠루가 들려있어요. 와, 이거 슬래셔 영화냐? 그렇게 빠루는 천천히 엄마의 머리로 향하고 그녀는 나즈마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영화는 시작합니다. 사유리. 이제 시작입니다. 이 거구의 소녀, 이 소녀 맞지? 이 친구가 영화의 제목이자 메인 캐릭터 사유리.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 집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옵니다. 평범한 아빠와 엄마, 더 평범한 할아버지,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사춘기 누나, 비슷한 나이 또래의 장남과 귀여운 막내까지. 요즘 보기 드문 대가족이에요. 그래도 보기 좋다. 복작복작하니 화목해 보여. 일단 가장 먼저 집에 들어와 방을 고르는 누나. 하필 골라도 사유리가 썼던 방을 골라버리네. 그 와중에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막내는 집에서 묘한 꺼림직함을 느낍니다. 형, 이 집 뭔가 무서워. 이 동생아, 이 돈워리 비해피? 네 방이 생기는데 얼마나 좋아. 그건 맞네. 개꿀이네. 그렇게 곧이어 다 함께 모여서 먹는 저녁 식사 시간. 다들 집이 마음에 드나 봐요. 이제 우리는 창창한 미래만 있다,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이어지고. 근데 이 와중에 할머니는 계속 2층에 어딘가를 응시합니다. 치매에 걸리셨다는데 뭔가 쎄하다. 가족들도 분위기 뭐했는지 할머니를 주제로 한마디씩 거둡니다. 어머님 옛날엔 진짜 무서우셨는데. 맞아, 화도 엄청 내고 그러셨어. 아침에 깨워서 태극권 연습 겁나 시키셨지. 이런 대사들을 보니까 할머니가 젊었을 때 태극권으로 한따까리 했을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떡밥인가? 그리고 그날 밤 화장실에 다녀오는 막내. 누나의 방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지만 그래, 형이 돈워리 비 해피라 그랬지 뭐 별거 있겠어 하면서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는데 네, 별게 있었습니다. 꿀잠을 자고 있던 누나. 갑자기 켜지는 테레비. 그리고 누나의 옆에 서 있는 건 뭔데 이 영화 안 무섭다며. 저기 뭐 있다, 이 큰 거. 아니 사유리 서 있다. 다음날 아침 역시나 대가족의 다 함께 아침 식사. 뒤늦게 내려온 누나. 이상하리 많지 피곤해합니다. 밥 다 먹고 나서 할아버지는 아침 제조하고 손주들은 학교 등교하고. 일본 영화 특유의 유치뽕짝 몽골 정서 있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라. 잠깐만 얘들아, 아빠가 이 집 꼭 행복한 집으로 만들어줄게. 응? 그렇게 시점은 장남의 학교 생활. 근데 이 장남도 좀 피곤해해요. 수업 시간에 하품도 쩍쩍하면서 이거 보고 있으니까 내가 다 졸립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쉬는 시간.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 없던 옆반 소녀가 말을 겁니다. 야, 나 이 반에 스미다짱이야. 혹시 너 무슨 일 있어?
순간 청춘 로맨스인 줄 알고 도키도키하는 장남. 아 됐고 너 이사했지? 조심해. 찜찜한 말을 남기고 사라지는 소녀. 괜히 장남 기대했는데 이 5초 만에 와장창. 그렇게 또 제법 풀러서 모두가 자고 있는 밤이 됩니다. 또다시 누나의 방에선 테레비가 지 맘대로 켜지고 소리에 벌떡 깬 누나. 테레비를 꺼보려 하지만 전혀 꺼지질 않고 그 배터리를 갈아봐. 누나의 옆에 서 있었던 건 또다시 등장한 사유리. 이제는 뭐 수줍게 나오는 게 끝이 아니라 누나의 손목을 냅다 잡는데 어머 세상에 무서워서 놀란 게 아니라 더러워서 놀란다. 이 손목에 막 떼낀 거 봐라. 누나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깬 막내. 오줌도 마려웠겠다 내려가 보는데 누나의 방에서 평소와는 다른 딥한 숨소리가 들립니다. 가래를 벅벅 긁는 기관지 염증 환자의 숨소리. 방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곳에 서 있었던 건 완전히 풀려버린 눈가를 하고 있는 누나. 그 있죠? 분명히 앞을 보고 있는데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는 환술의 눈가리. 누나? 누나 왜 그래? 침을 뚝뚝 흘리는 누나. 동생의 머리에 손을 올리더니 그대로 벽에 머리를 꽂아버립니다. 쌍코피를 흘리며 오열하는 동생. 그런 동생의 소리에 가족들은 모두 기상. 그리고 지도 뻘쭘했는지 벽에 머리를 박아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이 와중에 또 할머니한테는 뭔가가 보이나 봅니다. 드디어 시작인가? 앞부분 많이 지루했는데 이제 좀 뭔가가 터지려나 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세상 어색한 대가족의 저녁 식사. 거친 생각의 누나와 불안한 동생과 그걸 지켜보는 가족. 뭐 게임기 사주겠다, 아싸리 닌텐도 생긴다. 어떻게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는데 또 갑자기 냅다 구토를 시작하는 누나. 5초 만에 분위기 또 개박살. 그렇게 민망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또다시 모두가 잠든 밤. 잠을 뒤척이던 아빠는 걱정이 되었는지 누나의 방에 슬쩍 가보는데 세상에나 이젠 그냥 누나가 앉아서 테레비를 보고 있네요. 딸아, 너무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진다. 가까이 다가간 아빠의 앞에 나타난 건 당연하게도 사유리. 이게 어리고 작은 소녀 형태와 나이든 거구 체육인 형태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얘도 사연이 많나 보다. 이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아빠에게 냅다 빠루 스윙을 갈기는 사유리. 다음날 아침 누나의 방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아빠. 그리고 그 옆에 세상 편하게 자고 있는 불효녀 딸내미. 이런 아빠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그렇게 장례식도 하고 추모도 하고 이 상황에 누가 가장 죄책감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장녀 딸내미겠죠. 본인 스스로도 충격을 받고 방을 옮기기로 하는데 이미 분위기가 개박살이 나버린 집. 할머니는 다 같이 모인 식탁에서 아빠를 찾아대는데 아범아 어딨냐? 어디 갔냐? 할머니 아빠는 돌아가셨잖아요. 오늘 장례식. 그때 갑자기 손자에게 태극권 8장 관절 꺾고 머리 관자 누르기를 시도하는 할머니. 뭐야 갑자기. 그러더니 이걸 멈추기 위해 할머니를 억지로 재워요. 이 할머니 뭔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할아버지. 얘들아, 우리가 아범의 죽음에 주눅 들어선 안 돼. 녀석도 행복한 삶을 살았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그 녀석을 위한 거야. 우리 행복해지자. 그런 할아버지의 말에 힘을 내보는 가족들이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누나, 장녀, 딸내미. 계속 이 친구한테 목소리가 들려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보니까 화장실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사유리. 와, 이 장면은 제법 기괴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예고편에 나오는 이 장면 있죠? 손가락 슬슬 나오면서 힐끔힐끔 보는 거. 암튼 또 시간은 흘러 장남의 학교생활. 아까 슬쩍 나왔던 스미다짱 있죠? 그녀가 장남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백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텍스트만 보니까 로맨스물 같네. 사실 네가 이사를 간 이후로 네 옆에 뭔가가 계속 보였어. 굉장히 질 나쁜 녀석 같은 느낌이랄까? 어우 씨, 지금도 있다야. 근데 그 녀석 밖에선 힘을 못 쓰는 것 같아. 내가 지금부터 도와줄게. 이 짜스들 얼레리 꼴레리다. 이 좋을 때다. 하지만 동생이 로맨스를 찍고 있을 무렵 누나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뭔가 불안함에 가득 찼는지 방 밖으로는 절대 나가질 않고요. 끼니도 과자 내지는 레토르트. 이거 딱 느낌이 영화 제일 처음에 사유리의 방같이 변하고 있어요. 거기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야구 바따를 손에 꽉 쥐고 벌벌 떨고 있는데 또다시 이어지는 아빠 없고 누나 없는 가족들의 저녁 식사. 장남은 새로운 제안을 해봅니다. 저기 우리 이사 가는 게 어떨까요? 예전처럼 작은 집도 괜찮으니까 아들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 작은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그리고 아버지가 영끌에서 사준 이 집을 그대로 버리는 게 말이나 되니?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못 나가! 또다시 개박살이 나버린 저녁 분위기. 그때 갑자기 할머니는 허공에 대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이 뭐가 그렇게 웃음냐? 네가 뭔데? 이제 뭐 모두 정상이 아니다 그죠? 그렇게 애매한 분위기로 식사는 끝이 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마당을 파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이거 할머니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된 것 같은 할아버지. 큰일 났다. 이제 치매가 2명으로 늘었다고 생각한 순간 그대로 엎어져 사망. 사망? 이거 맞아? 조금 전에 아빠 사망에 바로 이어 할아버지 사망. 며칠 상간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사망을 하게 된 비극적인 상황. 집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싸늘 그 자체. 밖으로 나오지 않은 딸내미와 학교에 가지 않게 된 장남. 그런 집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스미다 짱은 그를 직접적으로 돕기로 해요. 잠시 외출한 장남의 손을 잡고 여러 가지를 떠올려 보는데 스미다 짱의 상상으로 펼쳐지는 사유리의 다이나믹한 워킹쇼. 작은 소녀의 모습에서 거대한 체육인의 모습까지. 아이고 어머 친구야 이건 도저히 내 입으로는 안 되겠다. 집을 나와야 돼. 아니 이 집은 우리 아빠가 영끌. 그럼 너도 죽어. 장남은 이웃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용하다는 영매사를 부르게 됩니다. 내일이면 영매사 오니까 룰루랄라다. 하루만 버티면 우리 집도 다시 웃음꽃이다. 하지만 그날 저녁 또다시 펼쳐지는 기이한 사건. 물을 마시러 화장실에 간 막내. 그리고 막내의 앞에 나타난 누나. 와 세상에 누나가 계단에서 막내를 밀어서 죽여.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3층에서 1층으로 다시 던져서 목을 아작. 그렇게 막내도 리타이어. 미쳤다. 줄초상을 넘어서 이건 전멸의 징조다. 아무튼 그런 동생을 발견하는 장남. 그런 장남에게 냅다 빠따를 휘갈기는 누나. 돌았어. 동생아 누나 좀 도와줘. 나도 이런 거 싫어. 그러더니 주방에 있던 식칼로 자신의 목을. 여러분 불과 몇 분 만에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죽고 막내 죽고 장녀 죽고 리타이어 퍼레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엄마가 거실로 비실비실 기어나와. 아들아 엄마는 지쳤다. 엄마는 좋았던 그 시절로 가고 싶어. 그러더니 문어발 코드줄로 목을 메고 사망. 대체 이 영화는 사망이란 말을 몇 번을 하게 되는 거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야. 곧이어 특유의 웃음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아니다. 할머니? 냅다 발로 장남의 명치를 가격하는 할머니. 침대도 막 던져버리고 미친 듯한 괴력을 보입니다. 할머니? 이러니까 겁나 듬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할머니. 그리고 그녀는 개간지나는 목소리로 나즈마키 읊조립니다. 모두 꿈이 아니었나? 할머니 진짜 꽃무늬 잠옷 입고 대사 치는데 간지가 장난 아닙니다. 모두들 죽은 것이냐? 이제서야 내 정신이 완전히 깨어났구나. 모든 가족이 전멸한 상황에 절규하는 장남. 그리고 그 옆에서 무언가를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을 짓는 할머니. 손자야, 이제 우린 뭘 해야 하지? 뭘 하다뇨? 아무것도. 바카잖아! 정신 차려라. 이제 우린 가족들을 몰살시킨 그 녀석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이건 복수다. 복수야. This is 어벤지. 우리는 어벤져스. 와, 여러분 지금부턴 장르 체인지입니다. 공포? 뭐 다른 의미에선 이것도 공포죠. 남은 두 사람은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겁나 멀쩡해진 할머니, 담배도 뻐끔뻐끔 피면서 이제는 거의 현역 그 이상의 수준이에요. 수사를 위한 폴리스 라인도 그냥 막 끊어버리고 냅다 집으로 들어가는 할머니, 겁에 질린 장남과 호탕하게 웃어대는 미친 아니 우리네 할머니. 그러더니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피도 닦고 쓰레기도 치우고. 그러면서 내일부터 특훈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대체 이 할머니 뭐냐? 그리고 그걸 곧잘 따르는 장남은 또 뭐고? 그렇게 아침은 밝았습니다. 끝내주는 요리를 펼치는 할머니. 어떻게든 먹어라 그 힘으로 싸운다. 손자의 입에 반찬을 우겨 넣는 할머니. 그리고 곧바로 체력은 곧 귀신을 물리치는 힘이라며 동네 구보를 시키는 할머니. 먹고 운동하고. 이 장면 그 옛날 로키 영화 훈련 과정 보는 것 같아요. 틈틈이 태극권 훈련도 빼놓지 않고 손자를 무슨 인간 병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과장 아닙니다. 좀 간소화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동기부여까지 놓치질 않는데 우리 가족의 원통함을 풀어줘야 한다. 복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쿠죠. 그렇게 훈련을 이어가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 여길 파보라고 했다며 삽질을 시작하는데 여기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팠던 구멍이에요. 그곳에서 나온 건 의문의 가방과 신발 그리고 해골? 그걸 본 할머니가 한다는 말이 메인 디시가 나와버렸구만. 이 영화 너무 재밌어. 내가 드립을 치는 게 무의미해. 대사 자체가 제 타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해골이냐? 가방에 있던 신분증을 보니까 쿠조 사유리, 역시나 주소도 이 집으로 되어 있고 할머니의 추측으론 가족에게 살해당한 뒤 앞마당에 묻혀 원혼이 된 것 같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두워지는 집, 곧바로 모습을 드러내는 사유리. 그런 사유리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할머니. 손자야 보거라, 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 실제로 손으로 휙휙 저으니까 사유리의 형태가 흐릿해져요. 손자야 이제 학교도 가거라. 저딴 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너의 일상을 찾아. 그리고 다시 등교를 시작하는 장남.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이전에 오기로 했던 영매사가 집에 도착을 해요. 애는 학교에 가고 할머니는 영매사와 티격태격. 막 여기서 할매가 주먹질도 하고 가관입니다. 결국 다시 집에 돌아가는 영매사. 뭔데 이거? 뭔 활약을 할 줄 알았더니 그냥 할머니한테 얻어맞고 집에 가버림. 분량 끝. 완전히 일상을 찾은 듯한 두 사람. 아니 오히려 할머니는 치매도 없어지고 회춘을 해버렸어. 갑자기 어딜 다녀오겠다는 할머니. 이젠 손주도 강해졌으니 믿는 거겠죠. 어쩌다 보니 사유리가 있는 집에서 홀로 하루를 지내게 된 장남. 겁나 비장한 음악이 나오면서 태극권 자세도 잡아보고 이게 되게 병신 같은데 또 멋지기도 해요. 깜빡이는 전등. 그런 사유리의 도발에 꿈쩍도 하지 않는 장남. 다 컸네 다 컸어. 태극권 그거 좀 미리 좀 배워두지 그랬냐야. 그리고 그날 밤 어김없이 시비를 거는 사유리. 야 사유리 나 지금 테레비 본다. 방해하지 마라. 일단 움츠려드는 사유리였지만 집 자체를 흔들어대며 장남과의 맞다이를 신청합니다. 이때 때마침 불안한 느낌의 주인공의 집에 도착하는 스미레 짱. 그러더니 갑자기 얘네 사랑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죽고 싶냐? 너 혼자 있으면 너무 위험하잖아. 네가 없으면 난. 그러더니 눈물이 고이는 스미레짱. 그걸 보고 마음이 약해지는 장남. 잠깐만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사유리가. 그렇게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차린 사유리는 장남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스미레짱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 봐봐 사랑 싸움 하더니 이거 비극으로 치닫는다. 고소하다야. 급격하게 마음이 무너지는 장남. 그런 장남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사유리. 짧고 굵은 추격전을 시작하더니 위기의 순간 그곳에 나타난 건 할머니. 와 이거 미쳤어. 호러 액션 코미디. 이젠 뭐 히어로물이야. 손자야 그 애를 좋아하느냐? 그렇다면 마음 단단히 먹어라. 우린 이제 비장의 카드로 최종장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타고 온 봉고차 뒤에서 묶여있는 사람 셋을 꺼내는데 와 그녀가 꺼낸 사람들의 정체는 10년 전 이 집에서 함께 살았던 사유리의 가족들.
무슨 납치하듯 줄로 묶어서 입막음도 해놨어. 할머니, 우리 이거 범죄잖아요. 그래, 범죄지. 그래서 뭐 할겨 말겨. 저 진짜 이 작품 배우들 내한 GV 꼭 갈 겁니다. 이 할머니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이제 진짜 최종장입니다. 의식을 되찾은 사유리의 가족들. 그들의 앞에 사유리의 해고를 보여주는데 순순히 사실을 말해보시지. 그들을 압박하는 할머니. 우물쭈물하는 가족들을 보며 할머니가 망치로 사유리의 아빠 발목을 계속해서 내려 찍어요. 와, 할머니, 그녀는 진정 미친 할머니. 이거 복수물 맞습니다. 올드보이야. 나는 무슨 이 가족들로 사유리 유인해서 맞다이를 칠 줄 알았는데 일단 그건 그거고 이 가족들의 신체까지도 아작내버리려고 해. 공포에 질려 오줌까지 지리는 사유리의 가족들. 살려달라며 절규하는 여동생의 머리를 망치로 찍어버리는 할머니. 진짜 이 영화 어디로 튈지 이제 더 이상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것을 고백하는 사유리의 엄마. 그래요, 우리가 사유리를 죽였어요. 우리 자수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의 뚝배기도 망치로 내려 찍는 할머니. 복수는 차가울수록 맛있다고 했나요? 차가워도 너무 차가운 일본판 악마를 보았다. 사유리가 무서운 게 아니야. 할머니가 제일 무서워. 자수 따윈 개나 줘. 나에겐 복수뿐이다. 복수. 한 가족의 뚝배기와 다리 몽둥이 전부를 박살내는 할머니. 송곳으로 아빠의 낭심도 찔러버리고 엄마의 아킬레스건도 찔러버리고. 사유리, 보고 있느냐? 이 소리가 들려. 그때 갑자기 동요하기 시작하는 집. 그럼 모두의 앞에 사유리의 아름다웠던 과거가 지나가요. 그림도 그리고 아빠도 칭찬하고 엄마도 웃고 동생도 즐거워하고 화목한 집안 분위기가 펼쳐지는데 사유리를 바라보는 아빠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유리를 더듬는 아빠의 손, 사유리를 향한 아빠의 미소. 그렇습니다. 사유리는 아빠의 성폭행으로 인해 어린 시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겨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현장을 엄마까지도 목격을 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척 했던 거야. 와, 완전히 가족이 붕괴되었죠. 심지어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수차례의 악행이 이어지고 또 도움을 청한 엄마마저 방관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자신을 이쁘게 보이게 했던 머리도 모두 잘라버리고 또 살을 찌워 자신을 망가뜨리는 걸 반복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연결된다, 그죠? 영화의 인트로에서 가족을 중화하던 사유리도 그런 사유리에게 쩔쩔매던 엄마도 그리고 그날 빠루를 들고 나온 사유리는 엄마의 머리를 후리게 되고 그 모습을 본 가족들에 의해 목이 졸려 사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참지마, 안되겠다. 죽이자, 이것들 그냥 죽이자. 근데 할머니가 또 복수의 감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사유리에게 깊은 공감을 한 할머니는 가족들을 네 맘대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손자의 여친 스미레 짱을 트레이드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유리는 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빠의 응꼬를 빠루로 뚫어버리는 사유리. 곧이어 동생의 머리까지 빠루로 아그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방관자 엄마. 얼굴을 슥 어루만지더니 엄지로 눈가를 푸슉. 그래도 엄마는 엄마라고 죽이지는 않네. 이렇게 끝이 나나 싶었지만 세상에나 분이 풀리지 않는 사유리. 이것 봐라, 또 영화가 끝이 안 난다. 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할머니와 손자 그리고 사유리. 지옥의 핸디캡 매치. 그간 사유리도 힘을 축적했는지 이젠 진짜 격투를 펼쳐요. 지옥의 태극권 vs 지옥의 빠루질. 그러다가 중상을 입는 할머니. 모든 것은 장남의 손에 달렸다. 갑자기 사유리의 해골을 씹어먹으며 도발하는 장남. 나는 할머니의 손자 카미키 노리오다. 주인공 이름 처음 얘기했네. 그러면서 갑자기 촉수 액션을 펼치는 사유리. 이야, 이 영화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 촉수들 틈에서 스미다 짱을 찾은 장남. 겨우겨우 스미다 짱을 구출하는데 성공하고 그때 뒤에서 엄청난 영합으로 일어나는 자가 있었으니 우리의
할머니. 이 영화의 찐 주인공, 지금 바로 GV 예매창을 열게 만드는 그녀, 할머니. 물러나거라. 이젠 나와 사유리 둘만의 싸움이다. 사유리 이쿠죠? 그녀의 엄청난 기가 사유리의 촉수를 갈아버리고 모든 악의 기운을 제거. 결국 할머니는 사유리를 소녀의 모습으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미쳤죠? 전개가 무슨 의식의 흐름대로 막 썼지만 근데 또 생각해보면 간지나 병신 같지만 멋있다는 게 이런 건가? 아무튼 울음을 터뜨리는 사유리와 살짝 모습을 비추는 주인공의 가족들, 모든 사건이 해결되며 할머니는 다시 치매가 걸린 모습으로. 아니 이거 괜히 왜 뭉클한데. 복수를 위해 정신이 돌아왔던 할머니 괜히 멋있다. 저 진짜 이거 GV 갈 겁니다. 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시죠. 이 영화한테 감동받았다. 나 자존심 상한다. 그야말로 병신 같지만 멋있었던 영화 사유리. 분명 호불호가 많이 탈만한 영화인데 저처럼 특이 취향을 가지고 있다든지 요런 영화의 정서를 좀 이해할 수 있다 하시면 꽤나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영화였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정신줄 놓고 즐기고 있더라고요. 참 세상에는 다양한 장르의 B급이 있구나. B급이면서도 이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화가 있구나. 또 한번 제 생각을 확장시켜줬던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영화 극장에서 보시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영상 보시고 이게 진짠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GV 갑시다. 이 사인 한번 받아봅시다. 할머니 사인. 저는 솔직히 진짜 영화 대만족입니다. 공포특급 백설공주에 비해서야 이거는 뭐 선녀.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길었죠? 근데 이걸 막 영화 중간에 생략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한을 하는 게 4월 25일에서 27일이니까 그때쯤 해서 2회차를 하면 되겠다. 할머니 곧 뵙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